자, 이제 도플러 효과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라. 관찰자나 음원의 속력은 소리 속력보다는 작다. 자, 관찰자나 음원이 운동을 할 때 나타나게 된다. 예, 이거는 맞는 현상이고, 관찰자가 정지와 음원 쪽으로 다가가면 관찰자는 음원이 발생한 소리보다, 그렇죠, 진동수가 커지니까 음원이 정지한 관찰자 쪽으로 다가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커지죠. 그러니까 소리의 파장은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의 파장보다는 짧죠. 이 경우는 선생님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음? 소리의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찰자와 음원이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할 때 관찰자가 듣는 소리는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보다 높은 소리를 듣는다. 근데 이게 관찰자와 음원이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는 운동 방향하고 빠르기가 같으면 둘이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상대 속도가 0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둘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높은 소리가 아니라 같은 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진동수가 F인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철수를 향해서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대요. 자, 이 경우는 음원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니까 소리의 속력 값이 일정합니다. 철수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그쵸, 이 경우는 F보다는 크고, 철수가 듣는 소리의 속력은 자동차의 앞쪽에서가 뒤쪽에서보다 크다. 소리 속력은 여기서 일정합니다. 항상. 자동차가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철수로부터 멀어지면은 진동수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진동수가 640Hz인 소리를 내는 음파 발생기가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가 얘가 680으로 들었대. 그러면 680은 음파가 340이고 얘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로 다가오는지 모르지. V로 빠져주고 이거분의 340 값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따라서 나눠주면은 이 값은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1이니까 680 마이너스 2V는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서 진동수가 여기서 진동수를 안 썼네. 자, 얼마야? 640. 640이니까 나눠주면 2니까 680 마이너스 2V가 640에 해당이 되니까 2V는 40, 따라서 V는 20m/s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1360Hz인 사이렌 소리를 내는 소방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이때 철수가 소방차를 향해 5m/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철수가 듣는 사이렌의 소리의 속력은 둘의 상대 속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40에다가 철수의 속도가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345만큼의 속도를 들어야 될 거고, 철수가 소리의 속력이 345로 느껴질 거고, 철수가 소방차를 향해 이동하는 동안 철수가 듣는 사이렌 소리의 파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음원이 이동할 때는 소리의 속력이 일정한 거고, 그 다음에는 관찰자가 운동을 할 때는 소리의 파장이 일정합니다. 철수가 듣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는 그러면은 340 더하기 34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철수가 듣는 실제 속력 곱하기 진동수가 136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은 4가 되니까 1480 얼마야? 4, 5, 20, 0, 2, 8, 1 1380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겠네. 1번이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와 B 사이에 자동차가 V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진동수 F의 경고음을 내며 A를 향해 이동을 한대요. 자, 그러면 A가 듣는 경고음의 진동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할 거예요. 어차피 V-VS 값 자체나 V 플러스 VS 값 자체나 결국에는 똑같을 테니까. 다음에 B가 듣는 경고음의 진동수는 F보다는 더 작다. 진동수는 여기서는 더 작죠. 더 낮은 음으로 들려야 되는 거니까 B가 듣는 경고음의 파장은 계속해서 길어진다. 여러분들 음원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뭐가 변해요? 속력은 일정한 건데 파장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길이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상대 속도 자체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A가 듣는 경고음의 속력과 B가 듣는 경고음의 속력은 같죠.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계속 보통 이거를 물어봐요. 뭐가 일정한가? 즉 파장이 일정한 건가? 아니면은 속력이 일정한 건가? 자, 그 다음에 6번. 그린 가는 정지에 있는 음원을 향해 철수가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나는 정지에 있는 철수를 향해서 음원이 V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음원에서 나오는 소리의 속력은 가에서 철수의 속력의 10배래요. 그러면 음원에서의 속력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V만큼으로 여기서 음원에서의 나오는 속력은 10V만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는 철수가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일정하냐면 음원의 파장이 일정합니다. 네, 음원의 파장이 일정한 거고 여기서는 음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음원의 속력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 속도 때문에 여기서 철수가 듣는 소리의 속력은 V 가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11V가 나오게 될 거고 V 나에서는 10V만큼의 속력이 나오니까 속력은 가하고 나가 서로 같지가 않죠. 그러면 진동수는 소리의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음원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V 플러스 10V 곱하기 F. 음원의 속도가 10이지, 여기가 10V.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0V 마이너스 V로 음원이, 이게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고, 위에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V.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여기 곱하기 F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0분의 11배만큼의 진동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는 9분의 1배만큼의 진동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9V분의 1이고 10V분의 11. 가만히 있어봐. 얘가 지금 이거 잘못 풀었다. 이건 음원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고 얘는 철수가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얘 음원이 다가오면은 10V-V분의 위에가 10V다. 음원의 소리의 속도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9V분의 10V가 되니까 얘는 9분의 10이 되고 F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0이라고 9분의 10하고 보면은 누가 더 커요? 90분의 99고 90분의 100이니까 얘가 더 크죠.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맞게 되겠고, 그러면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당연히 니은이 맞으면은 디귿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맞을 수밖에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만큼 파장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짧아야 되는 상황이 맞게 되는 거니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길고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고 이렇게 돼야지 맞게 되겠죠. 답은 몇 번? 5번이 될 겁니다. 이 소리 속력을 10으로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7번 보자. 그림과 같이 X축 상에서 음원 A와 음파 측정기 B가 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표는 A와 B의 속도에 따라 B에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음원이 다가오고 있고 음파 측정기는 정지를 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수를 F라고 두게 되면은 음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소리의 속력은 V라고 했으니까 소리의 속력을 여기서 문장이 똑같아 버리니까 V는 0보다 크고 소리의 속력보다는 작다. 그럼 소리의 속력을 그냥 VS라고 둬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경우는 VS-V분의 뭐가 됩니까? VS가 되겠죠. 그쵸? 관찰자의 속도가, 여기서 소리의 속력을, 이 애매하다. 소리의 속력을 V, 사운드니까, S. 이렇게 도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헷갈릴 것 같아. 그냥 소리 속력을 선생님이 X로 둘게. 자, 그러면은 얘는 소리 속력이 X고, 음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X-V분의, 그 다음에는, 소리 속도가 X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F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멀어지고 있으니까 X 플러스 V분의 X, F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X가 소리의 속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만히 있고 B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X분의 X 플러스 V, F가 되는 게 다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는 여기로 가고 B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라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V,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V분의 F 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진동수가 여기서 제일 큰 거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라가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정지했을 때 B가 측정한 소리의 속력은 A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속력하고 똑같죠. 음원이 다가오는 경우는 파동의 속력하고 같은 속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다보다 더 크다. 이게 나잖아요. 이게 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아까도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 크냐? 얘는 X 플러스 V분의 X제곱, 얘는, 그러니까 분모가 똑같았었을 때 다는 X 플러스 V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X 플러스 V가 되니까 얘가 더 크네. 진동수가. 따라서 틀렸고요. A와 B의 진동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통분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V를 여기다 곱해준 거고, 얘도 X 플러스 V를 곱해준 거니까 이 값이 얘보다는 크니까. 자, A와 B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가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는 라도 어떻게 돼요? 속력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감소한다가 아니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진동수가 일정한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소리 측정기가 놓인 점 O를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V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동차가 O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소리 측정기에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의 비가 11대 9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지금 관찰자에 해당하는 소리 측정기는 가만히 있고 이제 음원이 이동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340에서 음원의 속도 V가 빠지고 340 곱하기 F 대 340 플러스 V분의 340 곱하기 F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지금 11대 9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워버리면 340 더하기 V분의 11이랑 340 마이너스 V분의 9가 같은 거니까 여기는 9 곱하기 340 더하기 9V는 11 곱하기 340 마이너스 9V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앞으로 더해버리면 18을
18V는 여기서 얘가 빠질 테니까 18V는 2 곱하기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서 340이 가지고 11 마이너스 9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 9가 아니라 11이구나. 여기서 11V. 그럼 여기가 20V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 10이니까 지워버리면,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4m/s.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자동차 A가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진동수가 1080Hz의 소리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B가 측정한 진동수가 1050에 해당이 되니까 어찌됐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멀어지고 있어야 돼요. 진동수가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소리 속력은 340이고 진동수가 작아져 버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음원은 20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20보다 느린 속도로 가도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25, 반대 방향으로 가도 둘은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방향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두 개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마이너스 V, 이 자동차의 속도를 V0라고 놓자. V0, F가 F는 1080이니까 1080은 1050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36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3. 네, 요렇게 되겠죠. 나눠줘 버리면은 3이면은 이게 1050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V0 값이 이게 더하기하고 마이너스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될 텐데, 두 개가 음원으로부터 자동차 B가 그러면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로 나와야 되냐면, 실제로는 35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350이 나와야 1050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값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값이 나야 되는 거고, V0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m/s. 이렇게 봐야지 맞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B가 일단 다가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거니까, 대신에 A보다 느린 속도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식을 써줄 때 단순히 음원에 다가가고 있는 경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값이고, 멀어지고 있으면 네, 마이너스 값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은 지금 어찌됐든 자동차 A가 1050이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10이 나와야 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양의 값이잖아요. 결국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로 보니까 다가가면 플러스, 멀어지면 마이너스인데, 얘는 다가가는 속도로 10만큼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B의 운동 방향은 다가가는 방향 왼쪽으로 10m/s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B의 운동 방향만을 반대로 해주면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해버리면은 340 플러스 20분의 340에 마이너스 속력이야. 그 마이너스 10만큼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80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나눠주면은 3에 해당이 되는 거고, 330 곱하기 3은 990 헤르츠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죠.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게 되는 거니까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 개념으로 해서 넣어주면 안 되고, 속력, 그러니까 이 더해주고 빼주는 건 운동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음원하고 다가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음원에서 멀어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림은, 다음은 도플러 효과를 활용해서 천체의 운동을 관측을 하는 원리인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별의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자, A가 지구에 가까워지면은 광원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진동수는 감소하게 될 거고, 청색 편의가 일어나게 되면은 파장이 짧아지는 거니까 진동수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A와 같이 다가올 때는 파장이 원래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파란색의 쪽으로 이동을 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편의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예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도플러 유량계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활용이야. 전자기파가 아니라 초음파예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기는 검사 장치에서 발생한 초음파와 혈액에서 반사된 초음파의 진동수 차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주는 거 맞고, 어선의 어금 탐지기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감지해. 맞아요. 그래서 B하고 C죠. 둘 다 초음파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다음은 도플러 레이더에 대한 설명이래요. 안테나에서 라디오파와 같이 파장이 긴 전파를 발사해서 안테나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공기 중에 빗방울, 눈의 결정 등에서 반사된 신호에 뭘 측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플러 효과를 측정을 해 주려면 진동수를 측정을 해줘야 맞는 거고,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 진동수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바람의 방향, 속도 등을 알아내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야구 선수가 던진 공의 속력을 속력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속력 측정 장치로 야구공의 속력을 측정하는 원리를 도플러 효과를 바탕으로 서술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력 측정 장치가 관측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공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가오는 일종의 파원에 해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사파와 반사파의 진동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입사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쭉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반사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측정하겠지. 여기에서 빵빵 한 거랑 여기서 빵빵 이렇게, 즉 공의 움직임에 따른 입사파와 반사파의 진동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바로 속도를 측정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도플러 효과의 원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력은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 A와 B 사이에서 진동수가 F에 소리를 내는 음원이 일정한 속력 VS로 B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음파 B에서는 음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듣는 소리의 진동수가 커질 거고, 여기서는 진동수가 작아지겠죠.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A에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속력에다가 음파가 이동하라는 음원의 이동 속력 더해준 거를 나눠준 값만큼 작아지게 될 거고, 그럼 B에서 측정한 건 당연히 V 플러스 V, 여기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V 마이너스 VS분의 V 곱하기 F만큼으로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럼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A가 B에서보다는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을 거고, 자, 속도가 만약에 음원의 속도가 증가를 하면 B에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얘가 커지게 되면 거기는 분모가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진동수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여기선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가는 정지 상태에서 진동수 680Hz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과 음파 측정기의 모습을 나는 가에서 음파 측정기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음원은 가만히 있고 음파 측정기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뒤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0에서부터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멀어지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이때 속도가 3m/s, 여기서는 1m/s, 여기서는 마이너스 얼마냐? 마이너스 3m/, 5초 동안 20이니까 4구나. 마이너스 4m/s가 돼서 20초부터는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음파 측정기의 속력은 3초일 때가 7초일 때의 3배다. 맞죠? 3m/s, 1m/s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3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음파 측정기가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V 마이너스 V 제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준 값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3초일 때는 V에서 V-3만큼이 빠진 값에 진동수 곱이고, 1초일 때는 V에서 V-1만큼이 빠진 값에 진동수니까 이때가 더 크죠. 천천히 더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지? 따라서 3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이거는 멀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3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어떻다? 더 크다가, 3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3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진동수가 더 작죠. 이 경우는 12초일 때 음파에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그럼 12초일 때는 운동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되고요? 다가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680이니까 소리가 340분의 340에서 플러스, 이번에는 다가가고 있으니까 4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곱하기 얼마냐? 68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2. 따라서 344 곱하기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88Hz가 되는 게 맞네요.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버스가 진동수가 900Hz의 경적음을 내며 철수를 향해 4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수는 버스를 향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음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음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340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는 음원의 철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가가고 있는 상태니까 340 플러스 10 곱하기 진동수 9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밑에가 300이죠. 밑에 값이 300이고 나눠주면은 3. 그래서 350에다가 3을 곱해주면 1050Hz의 소리로 철수가 듣게 될 거예요. 자, 철수가 듣는 경적음의 속력은, 이 경우는 여러분들 철수가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속도하고 상대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40이 아니라 350m/s의 속력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고, 철수가 듣는 경적음의 진동수는 305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철수가 듣는 경적음의 파장은 버스가 내는 경적음의 파장보다는 더 짧다. 지금 철수가 듣는 경적음의 파장은 버스가 내는 경적음의 파장보다 진동수가 당연히 크니까 당연히 짧아야 되겠지. 그렇죠? 맞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 S와 진동수가 F0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 A하고 B가 각각 일정한 속력 VA하고 VB로, 즉 A는 다가오고 있고요, B는 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가에서 A가 속력 VA로 이번에는 멀어지고 있대요. 얘는 그냥 똑같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 가에서 S가 측정한
A의 소리의 진동수는 9분의 10 F0이고 B의 소리의 진동수는 S가 측정한 A의 소리의 4분의 3배이다. 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음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40 마이너스 V A분의 340 곱하기 소리 발생이 F0죠.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나와서 지금 9분의 10 F0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가 측정한 A 소리의 4분의 3배래요. S가 측정한 A 소리의 4분의 3배면 9분의 10 F0의 4분의 3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 2, 5니까 6분의 5 F0만큼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B의 소리의 진동수는 S가 측정한 A의 소리의 진동수가 9분의 10이고 B의 소리의 진동수는 S가 측정한 A 소리의 4분의 3배래. 그러니까 원래 내고 있는 소리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3분의 아까 6분의 5지. 6분의 5 F0만큼으로 들린 거지. 그러니까 가에서 S가 측정한 A의 소리 진동수는 9분의 10이고 B의 소리의 진동수는 S가 측정한 A의 진동수의 4분의 3배니까 얘가 6분의 5 F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340 플러스 V B 분의 340을 곱하기 F0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6분의 5 F0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10 사라지면은 VA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9 곱하기 34는 340 마이너스 VA. 그럼 VA는 340 마이너스 9, 3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34 밖으로 빼버리면 10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A는 34m per second 거고, 그럼 이 경우는 5가 나눠지면은 34의 2배 68이네. 68. 이렇게 돼버리면은 68, 48, 4, 66, 36이니까 408은 340 플러스 V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VB 값은 68m per sec로 딱 2배 나오네. 그죠? 자, 따라서 A는 이쪽으로 68m per sec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은 앞쪽으로 34m per sec로 다가오고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34m per sec로 멀어지고 있고, 이 경우는 68m per sec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VA는 10분의 VB다. 맞죠? 그러니까 음파 속력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리의 속력을 V 340으로 놨고 얘가 34가 나왔으니까 10분의 1 V가 나온 거는 맞는 거고, 둘은 속력 차이가 BV가 VA의 2배가 되는 것 또한 여기서 맞게 나오게 될 거고, 선생님이 여기서 V를 그냥 임의로 340으로 두고 푼 거예요. 나에서 S가 측정한 A의 소리의 진동수는 B가 측정한 B의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더 소리가 낮아질 거고 얘는 좀 덜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가 더 B보다 더 높은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는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